안녕하세요. 결과를 만드는 완벽한 흐름 서준성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올 여름 진행하게 될 수학2 심화 과정 수업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 대상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게 심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 아이가 수학2 과정을 한 번 내진 두 번 정도 봤는데 너무 오래전에 봤습니다. 문제를 그렇게 못 푸는 건 아닌데 너무 오래전에 봐서 까먹은 게 많다고 합니다. 이 수업을 들어도 될까요?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아이는 좀 잘 풉니다. 공부 좀 잘합니다. 그리고 좀 오래전에 보긴 했지만 그때도 좀 잘하긴 했습니다. 심화 문제들도 잘 풀어내는데 과연 이 수업에서 얻을 게 있을까요?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우선 제 수업의 목표는 완성도를 극대로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공부했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심화 문제 해결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부족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별로 부족한 부분들 조금씩 메꿔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하는 수업입니다. 수업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2시까지예요. 그래서 좀 이른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업 이후에는 점심을 먹고 점심시간 이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의무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이 의무 클리닉 시간에 당일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 그리고 당일 과제, 그리고 지난 미흡한 과제도 추가로 해결하고 귀가하는 시스템이에요. 수업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첫 번째로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실전 개념,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쇼컷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기초 개념부터 이어져 오는 굉장히 합리적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들었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법한 개념들,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확장, 응용까지를 같이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쇼컷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쇼컷이 잘 통하지 않는 유형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추론을 바탕으로 답안을 도출해야 되는 문제들이 보통 그런데 최근의 추세가 이 추론에 의한 답안,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쇼컷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일련의 문제 해결 전략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항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좋은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경험해 봤을 법한 시중 문제지에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물론 좋은 문제는 맞아요. 다만 이걸 한번 풀어본 이상 확실히 아이들이 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기억에 의존한 문제풀이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 해결 전략을 통한 문제풀이인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최적의 컨텐츠, 좋은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직 경험하지 않았던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참뜻인지 제대로 된 전략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수업 교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메인 교재인 컨시퀀스, 그리고 그 메인 교재에 대한 워크북으로 진행이 되고요. 메인 교재는 개념을 그냥 하나하나 열거하는 형태의 수업 교재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들을 미리 적어둔 교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이후에 복습을 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되겠죠. 그리고 워크북의 경우는 저희가 메인 교재를 통해서 좀 체화해야 되겠다 싶은 어떤 주요 주제들이 있을 텐데 그 주요 주제에 대한 40문항 정도의 문항으로 구성된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 문항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과제도 성실하게 해결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난이도를 달리 제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특강 수업이라고 하면은 다 동일한 내용을 사실 수업을 듣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듣는데 성취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조금 속도가 더딜 수도 있고 우리 아이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그 각각의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하여 과제를 제공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매일 보는 심화 모의고사와 주기적으로 보는 내신 기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심화 모의고사의 경우는 매 수업 15문항 정도를 제공할 계획인데 15문제를 이제 쉬운 문제 5문제, 어려운 문제 5문제, 킬러 문제 5문제 이런 형태로 제공하는 모의고사가 아니고요. 1번부터 15번까지가 기본적으로 준킬러 이상이고 킬러 문항이 조금 더 많은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형태의 이 내신 기출 모의고사랑은 결이 조금 다른 모의고사입니다. 이 심화 모의고사는 궁극적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조금 더 던지고 싶은 문항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문항들을 이 모의고사 문항으로 조금 더 보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맞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 시간이 다 지난 이후에, 이 특강이 다 끝난 이후에 나 이런 문제까지도 풀 수 있다, 나 이 문제도 풀어봤다 라는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모의고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틀려도 나중에 오답을 고치면서 실력이 느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심화 모의고사의 성격은 이렇구나 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게 매번 너무 어려운 문제만 풀게 되면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감각, 실전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주기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특정한 주기라고 하는 것은 단원이 끝날 때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이제 내신 기출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내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또는 내가 실제 이 시험 문제 이거는 내가 조금 어렵겠다 라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 매번 보는 심화 모의고사가 얼토당토 않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구나. 내가 여기까지는 풀어내야겠구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체계적인 성적표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다음과 같이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앞쪽에 대단원이 있고요. 그 각각의 단원별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점수, 그리고 우리 반 전체의 평균, 그리고 실제 정답률이 얼만큼 나왔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예요. 그렇다 보니 내가 어떤 유형이 취약하고 내가 어떤 유형의 강점이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매 수업 오답 리뷰를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답 리뷰라고 하는 거는 매번 보는 심화 모의고사 내지는 내신 기출 모의고사를 포함한 오답을 말씀드리는데 그 오답과 오답에 대한 동형 문항까지를 추가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매 시간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당일 틀린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리고 동형 문항을 통해서 정리함으로써 확실히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제대로 깨우쳤는지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이 오답 리뷰의 경우도 각 문항별로 어떤 유형이었고 내가 어떤 문항을 틀렸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고 실제 틀린 문제 그리고 그 틀린 문항에 대한 동형 문항까지도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정규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규반 말씀드리기 전에 제 수업을 오랫도록 수강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단대부고 학생, 휘문고 학생, 중대부고 학생, 그리고 은광여고 학생까지 물론 이 학생들 말고도 다른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고 오래도록 공부한 학생들은 점수가 좋다 여부를 떠나서 문제 해결력이 확실히 높아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고2 월급만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학2 심화 과정은 고2 학생들이 대부분 수강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정규반으로 편입을 해서 정규 수업으로 내신 수업을 이어서 들을 수도 있겠죠. 월금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 수업 전후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토요일 TA 클리닉이라고 해서 타임어택 모의고사를 보는 클리닉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제가 중요한 주제들은 그 수업 시간에 다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어렵고 정말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을 선별해서 그 주제에 대한 심화 문제까지를 풀게 되고, 특정 문항들, 특히 서술형 문항으로 많이 제시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서술형 모의 테스트도 진행하게 되며 첨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7월, 8월에 정규반에서 미적분 실력을 진행을 하고 특강을 통해서 수학2 심화 과정을 필수 수강하는 커리입니다.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학기가 시작이 되면 2학기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는데 학교별 내신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신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미적분 과정까지를 한번 공부하고 종강하게 되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은 시간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학2 심화 과정을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수강하게 되면 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정규반에서 미적분 실력까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이 수업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는 화목반, 정규반이 있으므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 6시, 10시에 정규반 수업이 진행이 되고 수업 전후 클리닉, 토요일 TA 클리닉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7월, 8월에 대수 과정을 공부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경우의 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 끝난 바로 다음 이 여름을 통해서 확률까지는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개념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확률까지 대수와 포함해서 같이 공부하게 되고 특강을 통해서 공수2 심화를 필수 수강하는 코스인데,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저는 지금 대수보다는 미적분 1 과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고 동일하게 학교별 내신 자료 동일하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다 끝난 이후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미적분 1, 그러니까 9과정 기준 수학2가 되겠죠. 미적분 1을 공부하고 동시에 저희가 확통해서 아직 공부하지 않은 통계를 마저 공부하게 됩니다. 특강을 통해서 대수과정 공부하고요. 그리고 기하과정도 선택 수강 가능하고, 이제 확통의 경우는 앞에서 확률을 공부하고 그리고 1월 동안 이제 통계를 공부한 상태긴 한데 아직 문제풀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확통 문풀 특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에 공수2 심화 특강도 있고,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대수 심화 정규 수업이 진행되는 거리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수학은 일단 별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아요. 현재 우리가 보는 별빛은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죠. 옛날 옛적에 만들어진 별빛을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옛날 것을 지금 본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수학에 특히나 그 중에서도 심화 문제를 푸는 아이들의 어려움, 그 고충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 해봤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보통 이거였어요. 그냥 문항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게 심화 문제 해결력에 좀 향상에 도움이 될까? 점수로 이게 변환이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너무 어려운데? 이런저런 걱정을 하기 때문도 있고, 그게 바로 피드백으로 점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심화 문제의 경우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지 않아요. 적어도 2달, 그리고 3달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이후에 너 예전에 했던 그거 잘하고 있던 거야 라고 나중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적어도 2-3달 이상은 쭉 밀고 나가야 돼요. 즉 끈기가 중요하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런 게 받침이 된다면 심화 문제 해결력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채널을 통해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